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닥터진호의 병원 탈출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닥터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숙입니다. 예, 오늘 저 진료를 도와주시는 외과 선생님 김인숙 원장님이십니다. 외과 선생님이 손이 섬세하셔서 저랑 같이 진료를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백신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많고 우리가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내 면역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저번에 이제 아연에 대해서 했는데 아연과 코비드에 대한 연구에 대한 거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논문을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혈중 아연 수치가 이제 50이인 사람들은 병의 진행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정상일 때보다 회복 속도가 무려 3배가 느리고 체면은 2주 입원할 걸 6주 입원이 되니까 엄청 느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논문을 한번 리뷰를 좀 해볼게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연 수치가 높고 낮은 사람 사이에 사망률 차이, 회복일은 수치가 낮은 분들은 회복일이 25일이 걸렸고 아연 수치 정상인 사람들은 회복일이 8일 정도 걸렸다. 그리고 코비드19의 강도도 아연이 높으면 가볍게 진행하고 코비드19 사망률은 아연이 낮으면 5%에서 21%로 확 증가하고 4배 좀 더 증가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이거 참 궁금하죠. 그래서 원장님 아연이 어떤 역할을 해서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논문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연이 하는 항바이러스 역할은 주로 면역 반응에 따른 세포의 활성화, 세포의 분화 이런 거에 아연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면역 반응이 NK세포, T세포 이런 것들이 주로 암세포나 박테리아, 바이러스와 싸우는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연이 결핍되면 이런 세포들이 감소되게 되는 그래서 아연이 T세포의 활성화를 도와서 사이토카인 폭풍을 줄인다는 결과를 가져오고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건 사실은 몸을 좋게 하려고 바이러스를 막 없애려고 이제 염증도 생기고 열도 올라가고 하는 건데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합병증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줄이는 게 고용량 스테로이드나 뭐 덱사메타손 이런 거 아니래도 이걸 줄인다니까 이게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부작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아연이 상피층의 장막과 점액의 유지 보수를 하는데 도움을 줘서 유해한 물질이 체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점액이라는 거 하면은 뭐 콧구멍, 입안, 기관지, 위장점막 다 해당되거든요. 이런 간접적인 역할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항을 해서 다양한 RNA 바이러스, 복제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직접적으로 하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하기도 호흡기 감염 질환의 16%는 아연 결핍 때문에 생긴다고 하고요. 코로나 감염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아연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 중에 대부분의 코로나 감염자는 노년층, 고혈압, 당뇨 이런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요. 이들의 경우에 대부분 아연 결핍의 가능성이 다분한 환자들이었어요. 그렇죠. 만성 간질환이나 비만 있으신 분들도 또 아연이 부족하신 분들이 또 있고요. 그런 분들이 또 코로나 감염과 관련이 깊었다. 그러면 살이 쪄도 코로나에 취약하고 만성 간질환이 있어도 취약하다는 얘기네요. 그럴 수 있겠죠. 중요한 사실이네요. 그리고 아연을 보충함으로써 여러 가지 감기 증상들, 기침이나 고열, 아니면 통증이나 근육통 이런 것들을 아연을 보충함으로써 한 54%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감기 걸리면 무조건 아연을 그냥 같이 많이 보충하시는 먹어야 게 되겠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 코로나 환자 4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207mg 정도의 고용량 경구 아연을 복용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자 하루 만에 호흡이 급격히 안정되었으며 산소 공급도 원활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연이 결핍이 되는 생활 습관들을 또 알아야 되거든요. 원래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죠. 우선은 노년층은 체내 흡수율이 저하가 되고 식사량도 이제 줄어드는 경우에 아연 섭취량도 같이 감소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 영양이 부족한 어린아이들은 편식하고 그렇죠. 애들이 편식하니까 또 환자분들 중에 채식주의자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연 결핍이 오기가 쉽습니다. 주로 굴이나 소고기, 달걀 이런 동물성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채식주의자분들도 아연 결핍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채식하시면 아연 신경 쓰셔야겠네. 그리고
시리얼이나 곡물 위주의 고탄수화물 식습관을 가지신 분들. 고탄수도 아연을 좋아하시겠네요. 아연을. 고탄수는 만병의 근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술이 있죠. 술 술. 자주 드시는. 알코올. 네. 알코올. 아연 흡수율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배출량은 또 많아지고. 그리고 위장관 장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쵸. 아연 흡수율이 낮아지고 배출량이 또 많아지겠죠. 또 아연 흡수율이 낮으신 분들 중에 당뇨, 간질환,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아연 결핍이 생기기가 쉽게 됩니다. 수온에 노출돼 있으신 분들, 그리고 항생제를 복용하시는 환경들, 이런 것들이 아연 결핍을 또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연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러면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굴이랑 계란, 소고기는 알았어요. 또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갑각류 해산물, 아까 말씀하신 굴을 비롯해서 랍스터나 랍스터. 조개, 게, 육류 중에는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닭, 칠면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생선에서는 연어나 정어리에 많다고 되어 있고요.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호박씨나 캐슈넛, 햄프씨드. 햄프시드에도 아연이 많은데. 그리고 유제품 중에는 요거트나 치즈에 풍부하다고 되어 있고 계란에 마찬가지로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평소에 많이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아연 결핍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식물에 함유된 아연은 식물의 다른 요소들 때문에 해산물이나 육류에 비해서는 흡수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해산물, 육류를 적절히 같이 보충하시거나. 참 이게 비건 식단도 좋은 식단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게 좋은 지방은 좀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MCT 오일 같은 거. 그다음에 비건을 하시면은 공통적인 게 미네랄 흡수가 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철분도 비건이면 흡수율이 3분의 1이거든요. 그다음에 아연도 지금 이렇게 나온 거. 그러니까 다른 미네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흡수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비건 하시는 분들은 영양소도 잘 챙겨서 골고루 잘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조금 혼란한 세상이죠. 여러분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얼굴로 뵐게요.